엄마, 이젠 형 집으로 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순간 숨을 쉬고 있음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었구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두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손주들까지 봐주며 정작 내 삶은 한켠에 밀어둔 채 버텼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 말이었어요. 엄마, 이젠 형 집으로 가세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살다간 내 인생이 내 손에서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기댈 곳 하나 없이 허전하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함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지키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꼭 남겠습니다. 그날 밤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7,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나는 미처 슬퍼할 틈도 없었어요.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 없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보다 내 품에 안긴 작은 아이들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깨우고 씻기고 등교시키고 그리고는 허겁지겁 공장으로 달려가 일했죠.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먹으며 집안 살림 계산을 했고 퇴근 후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하고 새벽까지 또 일했어요. 내 청춘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흘러갔어요. 한 번도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내게 돌아온 건 엄마, 이젠 형 집으로 가세요. 였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사실 나는 바란 게 없었어요. 돌아오는 보상도 감사의 말도 그저 내가 머물 자리 하나만 있었으면 했던 건데 이제는 그것마저 부담이 된다는 듯한 자식들의 말에 나는 철저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아주 조용히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살려야지. 그 작은 다짐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들렀어요. 별 생각 없이 고들빼기 한 단을 집어드는 순간, 채소 가게 사장님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죠. 어머니는 반찬을 참 잘하시죠? 지난번에 주신 총각김치 우리 집 애들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따뜻해졌어요. 그 김치는 사실 그날 밤 잠도 안 오고 손이 근질거려 괜히 만들어 본 것이었거든요. 정말요? 그거 그냥 제가 먹으려고 만든 건데. 그 말에 아주머니는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 손맛 그냥 두기 아깝죠? 요즘 반찬 가게도 많지만 어머니 같은 정성 담긴 맛은 찾기 힘들어요. 혹시 다음에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오후 나는 조심스럽게 간장게장과 멸치볶음, 고들빼기 김치를 소박하게 만들어 아주머니 댁에 전해드렸어요. 그 다음 날 아주머니는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이분도 어머니 반찬 좀 드셔보고 싶다고 해서요. 요즘 집밥이 너무 그리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나는 정확히 2만 5천 원을 받았어요.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적도 있었고, 힘든 날엔 겨우 몇 천 원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지만, 그날 받은 돈은 달랐어요. 그건 가족의 생계를 위한 돈도 아니고, 아이들 학원비나 전기세를 위한 돈도 아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번 돈. 내 이름으로 인정받은 정성의 결과물이었죠. 그보다 더 값졌던 건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아주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내 존재의 의미와 자존감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틈틈이 반찬을 만들었어요.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정성껏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고작 하루 두세 가지. 양도 많지 않았지만 그 반찬 하나하나에는 내 삶의 시간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깻잎장아찌. 우리 남편이 밥 2공기나 먹었어요. 혹시 다음 주에도 김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조림은 진짜 어디서도 못 먹는 맛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치 세상에 다시 발을 딛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고 나는 멈춰 섰어요. 47만 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건 순전히 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경제적 독립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실감하게 됐어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필요한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삶.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자유는 내가 지난 세월 속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용기를 내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집에서 반찬 조금 하는데 혹시 이 근처에 작은 가게 자리 없을까요? 시장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잘 됐네. 저기 코너에 작은 자리 하나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나는 시장 한쪽 구석에 작은 자리를 얻게 됐어요.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죠. 어머니네 반찬 가게. 조그마한 간판을 달던 날, 내 두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죠. 내가 이 나이에 가게라니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만드셨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 좀 챙겨가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둘 낯선 얼굴들이 내 가게를 찾아왔어요. 맛을 보고 감탄하는 손님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뜨겁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런 맛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내일도 오픈하시죠? 내일은 다른 반찬도 사러 올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가게에 진열하는 시간. 비록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내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내 안의 자신감도 조금씩 커져갔어요. 그 자유는 내가 지난 세월 속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조금씩 달라지자 자식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전화 한 통 없던 큰아들이 문득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엄마,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조금은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지?
나를 밀어냈던 아들이 내가 잘 살기 시작하니 다시 다가오는 느낌. 이상하게도 아들의 관심이 이제는 고맙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관심이 아니라 존중이었구나. 내가 바랐던 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인정이었구나. 며칠 뒤 큰아들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들어서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당당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엄마, 여기서 가게 하시는 거 왜 말 안 하셨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 너희한테 또 부담 줄까봐 그냥 조용히 시작했지.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엄마, 이젠 저희랑 같이 사셔도 돼요. 엄마 혼자 계신 거 보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그 말,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하루를 내 맘대로 살아가는 지금이 훨씬 편하네. 그동안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기 위해 내 감정도, 내 욕심도, 내 건강도 다 미뤄뒀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먼저 선을 그었어요. 아들아, 고마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엄마는 지금 혼자가 더 편하단다. 아들의 눈빛에 놀람과 안타까움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니까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리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나라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내 삶에 내 자리를 만드는 일. 그건 내가 늦게나마 배우고 있는 가장 값진 지혜였어요. 경제적인 독립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있어도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겠구나. 그동안 나는 내 몸이 얼마나 고장나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늘 아픈 걸 당연하게 여겼고, 피곤한 건 원래 그런 줄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장을 보고, 배달을 하다 보면, 밤이면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가 뻐근하게 굳어버렸어요.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고, 손발이 저리기까지 했죠. 어느 날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숨이 가빠졌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기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잠시 가로등 아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때 스쳤어요. 아, 이러다 정말 무너지겠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마친 의사는 말없이 제 혈압 수치를 보여줬어요. 어머니, 지금 상태로 두면 위험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근육량도 많이 빠지셨고요. 이제는 일보다 몸부터 챙기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챙기느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나를 돌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자.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허리도 안 펴지고 다리도 잘 안 올라갔지만 며칠, 몇 주를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덜 아팠어요. 혼자 동네 공원을 걷는 것도 습관이 되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어느새 내 마음에 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고 내가 만든 된장국에 밥 한 숟갈 떠먹으며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잘했어. 오늘도 나를 챙긴 하루였어. 처음엔 생존을 위해 시작한 하루였지만 이제는 살아가는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몸을 챙기면서 나는 비로소 내 안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늙어서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힘. 바로 건강이라는 든든한 기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불안하지 않다는 걸 느낄 무렵이었어요. 문득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남편, 아이들, 며느리, 손주들. 그 안에서만 살았고 그들만 챙겼고 그들이 내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늘 누군가의 무게를 감당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잠깐 생각해 보니 오래전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동창 영숙이가 떠올랐어요. 서랍 깊은 곳에 있던 주소록을 꺼내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봤어요. 영숙이니? 어머, 누구세요? 나야, 순자. 내 고등학교 때 짝꿍.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반가움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 순자야. 너 어떻게 지냈어? 나 진짜 내 생각 한적 많았어.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살아온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들, 지금의 외로움까지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근처 찻집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너 예전처럼 눈웃음이 참 예쁘다. 너는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네. 우리 자주 보자. 그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는 깨달았어요.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웃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것. 그 후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곁에 두기로 했어요. 반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 복지관에서 수해 배우며 만난 할머니, 친구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손주들에게 엽서를 쓰며 천천히 따뜻하게 사람들과 이어지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늙어서 기댈 수 있는 진짜 관계는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으로 잇는 마음이라는 걸요. 어느 날 햇살 좋은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된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 그렇게 단단한 3가지 기둥이 이제는 내 안에 세워져 있었어요. 경제적 독립. 더 이상 누군가의 지갑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걸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어요. 건강. 아프지 않으려고 시작했던 운동과 식단 조절이 어느새 나를 돌보는 소중한 루틴이 되었고 숨이 덜 차고 다리가 덜 아픈 날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사람. 피는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사람들이 내 삶의 빈틈을 채워주었고 그들과 나누는 짧은 안부와 따뜻한 대화가 이젠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어요. 나는 예전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시험받지 않고
오롯이 나답게 살아가는 이 시간. 그건 그 어떤 화려한 삶보다도 소중하고 편안한 선물이라는 걸 지금은 너무도 잘 알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서러워 울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엄마로만, 아내로만, 부모로만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나요?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많이 밀어두고 살아오셨나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고, 가끔은 억울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견디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게 내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셔야 해요. 지금까지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당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해요.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 붙일 데가 없다 느껴질 때도 괜찮아요. 당신이 그동안 살아낸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그만큼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래요. 늙어서 기댈 곳이 어디일까? 예전엔 가족이라 믿었어요. 남편, 아내, 자식들. 그들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 믿음 하나로만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도 길고 마음이 너무도 외롭다는 걸 조금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늙어서 기댈 곳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경제적 독립, 건강, 그리고 진심을 나눌 사람. 이 세 가지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내 손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건강 습관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족보다 더 귀한 내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늙었지만 주체적인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크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마음을 이곳에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 편에 서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내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